환경보건정책의 이해, 환경보건정책의 개념과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환경보건정책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하미나입니다. 환경보건정책 분야는 전통적인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의 가교로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환경보건정책의 개념과 원칙, 우리나라의 특수성, 정책의 주요 수단과 간략한 환경보건정책 사안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해인자 관리와 환경보건 감시제도, 그리고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현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정책은 환경, 보건, 정책이 결합된 융합적 분야입니다. 환경보건은 사람의 건강이 환경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을 다루는 보건의 한 분야로서 환경보건정책이라고 하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인자들을 평가, 교정, 관리하는 이론과 실행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환경보건정책은 예방을 중심에 두는 공중보건의 중요한 한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보건정책이 다루는 환경 요인에는 화학물질, 방사선, 생물제재 등과 같이 노출로 인해 직접적으로 건강 영향을 유발하는 것과 주거, 도시개발이나 토지 이용, 교통 등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환경유해인자를 그 관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보건기구의 개념과 유사하나 그 대상이 되는 환경인자의 범위는 다소 좁습니다. 주거, 토지개발, 토지 이용 및 교통과 같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의 간접적인 영향과 작업자 안전 등과 관련한 부분은 도시정책, 교통정책, 산업보건정책 등 다른 정책 영역에서 관리하는 국내 정책 체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기능은 국제적 개념보다 넓은데요. 환경보건정책은 환경유해인자의 평가와 관리, 즉 예방적 관리가 중심인데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은 이에 그치지 않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와 피해 구제, 사후 관리에 이르는 넓은 정책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중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발생 시에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정책은 지구적 범위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그 자손을 대상으로 수용체, 즉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알아보면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매체 오염, 소음과 진동, 빛공해, 화학물질 등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 유해인자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포함되어 있죠. 또한 환경보건정책은 대기, 물, 토양 등 매체에 대한 관리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환경정책과 사람의 건강과 질병 관리가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 정책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두 정책에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환경보건정책은 환경보건법에서 명시하는 4가지 기본 이념과 함께 환경정책의 일부로서 환경정책 기본법에 2가지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은 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환경오염 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염 원인자가 공공당국이 결정한 오염 저감 및 방지 조치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정부는 오염물질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원인자는 이 부담 의무로 인해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동기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이효정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실 하미나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시간에는 건강 영양평가와 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건강 영양평가와 조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건강영양평가 조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경유해 인자가 발생원에서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 사람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스펙트럼에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환경보건정책의 스펙트럼은 환경유해 인자가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물, 대기, 토양 등의 환경 매체를 오염시키고 이를 통해 사람과 생태계가 노출되어서 최종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건강 영양평가와 조사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건강영양평가 조사의 종류는 크게 위해성 평가와 건강영양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영양조사는 건강영양 감시와 모니터링, 역학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로 나눠지죠. 그럼 위해성 평가는 왜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위해성 평가는 건강영양평가라고도 하는데요.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딱 아시겠나요? 그렇게 둘을 딱 놓고 들으니까 잘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건강에 어떤 영향, 또 어떤 해를 끼치나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건강영양평가의 대표적인 예로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 노출 가능한 유해 요인의 위해도를 평가하여 기준보다 높을 경우 저감 대책을 수립해 개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혹시 이게 법으로도 규정이 돼 있을까요? 네, 환경보건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에 따라 건강영양평가제도는 2010년부터 환경영양평가의 한 항목으로서 개발사업 이전에 수행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네. 그럼 위해성 평가라는 것은 건강 결정 요인의 노출 가능성을 관리하는 1차 예방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 어린이 활동 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 기준을 설정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곳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방적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환경보건정책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